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히메르 카라의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무이치로가 되어 교메이에게 수련을 받은 뒤 나타고 산에 들어가 하야노 루이를 만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전드리고요.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네즈코에게 순식간에 목이 뜯겨나간 루이는 겨우 꿈틀거리며 목을 이어붙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네이코의 방금 공격에는 폭혈이 휘감겨 있지 않아서 몸이 붕괴되지 않았죠. 그렇게 루이가 목을 다시 붙여 부활하자 네이코는 다시 루이를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췄고 종타쿠는 네이코를 막아서며 루이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종타쿠는 휴 다행이다. 내가 널 죽여야 빨리 주가 될 수 있거든 이라고 했고 루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방금 저 혈기 공격은 내가 방심해서 당한 것뿐이다. 이제 방심 따윈 하지 않아 라고 하며 자신의 최대 강도의 거미줄 혈기술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날렸죠. 그 종타쿠는 곧바로 헤어업을 시연해 그 거미줄을 여유롭게 베어버린 뒤 루이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루이는 종타쿠의 그 움직임을 전혀 읽지 못해 그대로 목은 바닥에 떨어져 온몸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뒤 네이코에게 야이 바보야, 내가 이 녀석들을 많이 잡아야 피할 때 주가 되어서 우리 집이 생긴단 말이야. 막타는 내 거야, 알겠어? 라고 했고 네이코는 공활론이 되며 자신이 했던 짓을 모른 척했죠. 그때 피할 때 지원팀이 오게 되었고 종타쿠는 이곳의 혈기들은 천재검사 무이치로가 다 베어버렸으니 안심해. 그리고 눈에 하요노의 표식이 있는 녀석도 내가 죽였어 라고 자기 어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12개월 퇴치에 공로를 인정받아 해우배 주 1주로 임명받게 되었고 주의 특권으로 아주 안락한 집 한 채를 얻게 되었죠. 그런 중 호초가 있는 나비저택에서 연락이 와 그곳에 가보니 신호부가 이번에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 검사들도 실종이 되었으니 주가 된 기념으로 한번 이 임무를 해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종타쿠는 드디어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한껏 긴장된 마음으로 무한열차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무한열차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염주 쿄조로가 시끄럽게 도시락 먹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쿄조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전 객실을 샅샅이 뒤져보며 쿄조로를 찾아봤지만 쿄조로는 없었습니다. 설마 이거 탄지로가 죽고 원작이랑 내용이 달라져 버려서 원작에서 쿄조로에게 갔던 제안이 그냥 나에게 온 거였어? 그럼 이 임무를 나랑 네이코 둘이서 전부 해결해야 한다고? 잠깐, 아카이는 엄청나게 강해서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대인데? 라며 허둥지둥대기 시작했죠. 당연히 다른 죽구배 검사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불안감에 휩싸였고 열차가 철컹철컹 출발하고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하자 나 이 열차에서 내릴래 라고 하며 열차 뒷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이는 건 쿄조로. 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와 종타쿠가 있는 뒷문으로 점프해 들어오게 되었죠. 쿄로는 오, 자네가 마중을 나와준 겐가? 내가 올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차마 뛰어내려고 했던 참에 만난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냥 열차 곳곳을 조사하다가 뒷문까지 오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죠. 쿄로는 귀할 때 최연소로 추가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가 임무 수행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듯하다는 주변 검사들의 평가 때문에 주가 되었으니 선배로서 주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어찌되었건 쿄조로가 무한열차에 탔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쿄조로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아카자의 싸움도 이겨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죠. 그런 중 영무원이 와서 자리에 착석한 뒤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종타쿠는 이미 이 영무원이 엠무와 결탁하고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검표원이 검표기구로 표를 찍기 전 손목을 강하게 잡았고 그 검표원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뿌리치려고 했지만 종타쿠의 엄청난 힘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쿄로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은 혈기가 아니라고 말리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저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며 이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에는 혈기술이 걸려있다며 일륜도를 꺼내 그 기구를 베어버리자 그 기구는 파스스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영무원은 그 혈기가 내게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실토했고 쿄로는 오 소년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감탄했죠. 종타쿠는 속으로 훗 그냥 미래의 전개를 아는 것뿐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다는 능력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단 말인데 라며 우쭐댔습니다. 종타쿠는 눈을 감고 집중하는 척한 뒤 쿄로씨 혈기가 있는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열차 지붕 위에 있어요 라고 했고 쿄로는 그런 탐색 능력까지 있는 건가?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하며 지붕 위로 올라갔고 종타쿠는 그 혈기가 혹시라도 담에 빠지게 하는 혈기술을 쓸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라고 했죠. 그 위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뭐야 저 꼬마 녀석 어떻게 내가 수면 혈기술을 쓰는지 아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곧바로 쿄요로가 올라오자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쿄요로는 엠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손을 바라보지 않고 접근한 뒤 화염의 호흡으로 엠무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목이 베었음에도 소멸하지 않고 열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며 나는 이미 열차와 융합한 상태이기에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다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렇게 엠무는 열차의 몸을 숨기며 촉수로 승객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맨 앞칸에는 이미 종타쿠가 서 있었고 너의 목은 이곳이겠지? 라고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페어브리션에 그대로 열차를 베어버렸죠. 엠무는 도대체 내 목의 위치는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갔고 종타쿠는 훗 천재검사에게 이 정도쯤은 손쉽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차는 그 여파로 인해 탈선하게 되었고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긴 했지만 모두 안전하게 열차에서 나가게 되었죠. 쿄로는 신입주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며 역시 천재소년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칭찬을 듣자 어깨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고 기분이 좋았지만 애써 침착한 얼굴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 위기감지 능력이 더 강한 혈기가 이곳에 온다는 걸 말해주네요 라고 위기감지 능력까지 있는 척했죠. 그러다가 쿄조로는 확실히 위험한 기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이 소년이 뛰어난 위기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상현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쿄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을 시작한 뒤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죠. 아카야는 이거 인사할 시간이라도 주지 그러냐며 그 공격을 받아쳤고 쿄로에게 베인 부분은 곧바로 재생시켜버렸습니다. 쿄로는 아카자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종타쿠에게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내가 일반 귀살대 검사였다면 그 말을 듣겠지만 나 역시 귀살대 주가 된 검사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요즘 귀살대는 저런 꼬맹이도 주로 임명하느냐며 참 인물도 없다고 하면서 빠르게 종타쿠에 뛰어와 공격을 했죠. 아카야는 꼬맹이는 빨리 없애버린 뒤 쿄요로와 느긋하게 재밌는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대로 헤어브리션에 아카자의 주먹을 받아쳤고 오히려 역공으로 아카자를 더욱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의 공격이 아카자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알자 이거 뭐야 쿄요로 없이도 이길 수 있었겠는데? 라며 우쭐댔죠. 그런데 그때 아카자는 좀 더 속도와 파워를 올려 공격을 몰아쳤고 종타쿠는 그 공격을 겨우 방어한 데에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쿄로는 그 공격을 피하며 들어가 아카자를 변해기까지 했고 종타쿠는 오 역시 쿄조로 데리고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실력 있는 검사가 2명이나 있으니 싸울 맛이 난다며 전력을 내기 시작했는데 쿄조로의 몸에는 점점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종타쿠 역시 아직 반점행인가 내비치는 세계를 끌어내지 못해서인지 몸 곳곳에 아카자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쿄조로와 종타쿠는 숨을 헐떡거리며 지쳐왔고 아카야는 너네 실력이 너무나도 아까우니 이대로 죽지 말고 혈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그의 쿄조로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혈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내가 혈기가 되면 엄청난 잠재성이 폭발하겠지만 천재 캐릭터로서 나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
혈기가 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한심한 녀석들이군. 혈기가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강해지는지 알지 못하다니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엄청난 규모의 파괴사 공격을 날렸고, 종타쿠는 젠장 괜히 아카자의 화만 돋궈버린 건가?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폭혈의 힘이 폭발하며 아카자의 그 공격을 전했고, 네이코가 튀어나와 아카자를 격투술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오 네즈코 맞아 우리에겐 네이코가 있었지 라며 감탄했습니다. 네이코는 아카자의 강한 기기에 계속된 자극을 받고 전투 본능을 참지 못해 튀어나왔던 거였죠. 아카는 뭐냐? 왜 여기서 혈기가 튀어나와? 라며 당황했고, 네이코는 아카자를 공격하려다가 말고 눈치 보듯이 종타쿠 쪽을 쳐다봤습니다. 종타쿠는 이번엔 마음대로 날뛰어도 괜찮아 가라 네이코몬 이라고 했고, 네이코는 그대로 엄청난 기기를 내뿜으며 아카자와 맞부딪히게 되었죠. 쿄로는 아카자 네이코의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 강한 혈기와 필적한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사실 이번에 주인공 버프를 네이코가 다 받아버렸나봐요 젠장 이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지금 어쨌든 살짝 여유가 생긴 상태이니 다음 공격을 준비해 상인의 혈기를 완벽하게 잡아내야 한다며 쿄로는 투기를 끌어모아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전했죠. 아카는 자신의 아침에 쿄로 쪽에서 엄청난 힘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자 그 공격을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되는 네이코의 폭혈을 휘감은 공격은 쿄로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쿄로는 그대로 연옥을 시전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네이코를 멀리 밀쳐놓은 뒤 파괴사 공격으로 맞서게 되었죠. 아카야는 가까스로 연옥의 목이 베이는 것은 피하긴 했지만 몸 전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큐어로는 그대로 아카자의 몸에 칼을 꽂아 넣은 채 완력으로 아카자를 붙잡았고, 그 순간 종타쿠는 헤어업 종타쿠 오리지널 막타치기 라고 하며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자신이 천재라고 우쭐대는 종타쿠에게 각성한 네이코를 변수로 넣어 새로운 전개를 넣어보려고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